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협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이 책에 나오는 대화 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왜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조금은 섬뜩하고 소름 끼쳤던 책,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런던 중앙 인공부화 조건 반사 양육소.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이 장소는 책의 배경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을 인공적으로 부화시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으로 나뉘어 살아가도록 양육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급을 나누어 부화시킵니다. 이렇게 부화된 사람들은 각자의 계급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세뇌받으며 가족이 없는 세상, 자유로운 사랑,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인간관계, 고통이 없는 세상, 노화가 없는 세상 등을 당연시하며 살아갑니다. 또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소마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 소설의 표현에 따르면 소마를 먹으면 잠이 들고 행복한 상태로 깨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설령 살인을 목격했다고 해도 소마를 먹으면 행복하게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야만인 보호구역이라는 곳으로 추방됩니다. 이 야만인 보호구역이라는 곳은 고통과 슬픔이 있고 가족이라는 것이 있는 사회입니다. 이곳에 사는 야만인 중 한 명이 인공부화 조건 반사 양육소에 들어와 본 후 이 사람들의 소름돋게 세뇌된 모습을 보고 주장하는 말이 앞서 소개해드린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협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1932년, 이 시기는 9년 전쟁이라는 혼돈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작가는 9년 전쟁 이후 혼돈과 불안의 사회 속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라는 배경으로 소설을 전개합니다. 이 시기의 안정성은 정말 소설에서나 나오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극도로 안정된 사회라는 것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와도 같은 사회입니다. 또 이러한 안정성은 계급을 통하여 나뉘어진 사회로 표현됩니다. 서로 짓누르고 지배하여 계급을 나누는 전쟁.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지고 계급에 따라 세뇌당하는 사회. 계급이 나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두 사회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계급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이 책에서도 총통은 왜 계급을 나누었냐고 하는 질문에 모든 사람이 능력은 같은데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사회가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총통도 이 사회가 아주 안정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며 이런 세계가 진짜 존재한다면, 행복한 감정만 가득한 세상이라면 좋은 세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끝까지 읽고 난 후
이 세계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그들이 느끼지 못할 뿐 억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을 강요받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할 수 있으며 충동을 억제하는 것 또한 인간의 고유한 감정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소설에서 말하는 행복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쪽에 소개해드린 대사인 불행해질 권리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이들이 느끼는 안정성과 행복함은 만들어진 것이고 억압을 행복함으로 포장해 놓아 이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이 본인의 고유한 것이라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먹으면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소마 역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배층이 먹이는 수단일 뿐입니다. 또한 이 소설에서 말하는 행복은 궁극적으로 암시와 세뇌를 통하여 만들어진 행복이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소설의 또 다른 시사점은 소속감이 없는 인간의 삶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입니다. 이 소설 속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 노화 등을 아주 미개하게 생각합니다. 소설과는 다르게 우리는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이 관계들이 피곤하거나 감정 소모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이러한 관계들이 주는 소속감은 인간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 중 하나로 뽑히며 디스토피아 소설의 바이블로 불리는 책입니다. 디스토피아는 나쁜을 의미하는 디스와 장소를 의미하는 토포즈를 합쳐 만든 말로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극단화한 암울한 미래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놓고 보면 이 소설의 모든 전제들이 인간성을 억압하고 통대한다는 점을 흥미롭게 풀었다는 점에서 왜 디스토피아의 바이블로 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유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지금의 사회가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개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돈으로 나뉘어진 보이지 않는 계급 등 점점 각박하고 인간성을 잃어버린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 속 사회와 닮아가는 것 같아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한 디스토피아는 좋은 것이다 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디스토피아 소설에서 현대 사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극도로 발달된 과학기술과 그 이면에 암묵적으로 돈으로 나뉘어진 계급, 인간의 이기심과 허영심 등 우리 사회의 이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짧은 시간에 책을 소개하다 보니 줄거리가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며 책이 시사하는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재미있는 책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소설을 몸소 느끼시기를 바라며 멋진 신세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